왜 5G로 가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다음에 우리 그 유비쿼터스 시대, 그죠?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도 있어야 되고요, 사물 인터넷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실현을 되려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사물들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이 정보를 빨리빨리 주고받아야 되죠. 근데 그 정보가 양이 적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주고받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율운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율운전한다. 그러면 0.00 몇 초 사이에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지 서로 옆에 있는 차랑 안 부딪히고, 그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결국 5G가 이제 그 네트워크가, 그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 기술이 밑바탕이 돼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유비쿼터스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네트워크 기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5G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G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동통신의 특징이 있죠. 이동통신은 무선으로 전기선이나 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이 없죠. 그래서 이름이 무선이죠. 선이 없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무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선은 전파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주파수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화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동 전화기 같은 경우에 이제 80년대 이제 셀룰러 방식이라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거죠. 뭐냐면 공간을 이렇게 작은 셀로 쪼갭니다. 작은 셀로 쪼개고요. 이 셀을 또 그 위에 더 큰 셀로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동할 때 요 셀에서 요 셀에 이거를 우리가 기지국이라고 부르죠. 기지국하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면서 일정 공간을 벗어나도 이 기지국하고 기지국 간에 여러분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다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초창기 때는 이게 어려웠어요. 초창기 때는 속도가 60km 넘어가면 전화가 끊기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전화기 옆에 가만히 붙어서 전화했어요. 못 걸어 다녔어요.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옆에 그 공중전화기 옆에서만 전화가 되는 전화기. 시티폰이에요. 그게 무슨 전화기야? 그 이동전화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때는 공중전화에 사람들이 많아서 공중전화기 옆에 시티폰 딱 끊어서 전화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와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벌써 한참 전 얘기죠. 이제 이런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초창기 때 이제 셀룰러 폰이었다가 그 다음에 CDMA. 아까 전에 여러분들 2G폰 나온 게 왜 CDMA거든요. 그렇게 발전해서 지금 5 시대라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영상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G, 2G, 3G, 4G 이렇게 해서 지금 5G로 올라가죠. 그 5G로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CDMA,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시작해서 LTE가 75메가 BPS는 비트 퍼 세컨드, 초당 몇 배요? 75만 메가 비트의 전송 속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G에서는 어떻게 돼요? 5G는 20기가 bps. 엄청나게 많은 양을 1초에 보낸다는 거예요. 1초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다운로드 봤는데 몇 초가 안 걸린다 그러죠? 그죠? 영화가 보통 한 편이 700메가 정도 되거든요. 압축해서 700메가 다운로드 봤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는데 속도가 그만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림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또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당연히 그만큼 빠른 네트워크 속도가 뒷받침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돌아야 한다는 거죠. 4차 혁명 시대 또는 유비쿼터스 시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도래하겠죠. 5G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고, 이제 또 조만간에 이제 또 5G가 아니고 6G, 뭐 7G 이렇게 해서 막 또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5G가 그만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리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비쿼터스 시대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제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속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장에서도 이제 5G에서 공장 자동화 기계,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공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죠.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무인 항공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5G는 이제 기반 이제 네트워크이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선 통신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알고 있죠? 블루투스. 그죠? 블루투스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블루투스가 이제 근거리용 무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쓰인 그 방법입니다. 무선 통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는 몇 미터예요? 10m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원래 개발된 통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블루투스 여러분들 이어폰 다 꽂고 다니죠, 요즘? 그죠? 그거 꽂으면 기본이 몇 메타예요? 10m가 기본이에요. 그 이상을 원래부터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기기는 8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게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망이에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 규약이에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립니다. 블루투스가 있고요. 또 무선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있어요. 와이파이는 뭐냐?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인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인터넷으로 해서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네트워크 선으로 쭉 연결이 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근처에 있는 무선 기기들하고 인터넷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와이파이예요. 자, 얘랑 틀리죠? 얘는 기계들 간에, 블루투스는 기계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접속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블루투스고요. 와이파이는 인터넷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가장 마지막 지점에서 무선으로 연결되는 무선 인터넷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AP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공유기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기. 그죠? 집에서 보면 공유기가 AP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거죠. 기기들이 붙어서 인터넷망을 쓰기 위해서 하는 규약이 통신망이 와이파이망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와이파이망하고 다 깔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 들어 보면은 천정에 뭐가 막 달려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AP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AP를 다 연동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이 건물 어디서나 다 인터넷을 연동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위에 보면 다 잡혀져 있을 거예요. 건물도 그렇고요, 밖에 복도도 그렇고요, 다 위에 한 뭐 5m, 10m 간격으로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AP들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랑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망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인터넷망에 속도들이 있겠죠? 자, 속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802, 80,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붙어 있죠. 뭐 5G.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 무선으로 연결하면 거기 보면 5G, 2G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집에서 쓰다 보면. 그게 전부 다 요 네트워크망의 그 망의 속도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캐리어 속도라고 해서 이렇게 속도들이 있죠. 집에서 다 공유기 써봤을 거예요. 그죠? 무선 와이파이들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마 이름에 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거 무선 네트워크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있는 게 RFID입니다. RFID는 여러분들 우리 차 들어오는 거 봤죠? 차 들어올 때. 지금은 이제 번호 인식판으로 바뀌었는데 그 여러분들 뭐 아파트 들어가고 나갔다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 차 앞에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 하나 이렇게 카드 하나 붙여놓은 거 있죠. 지금은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전부 다 그 번호판 인식으로 다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자동차 앞에다가 뭐를 다 붙여놨어요. 카드, 조그마한 카드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그게 통과될 때마다 그걸 서로 인식해서 문을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RFID라고 합니다. 얘도 근거리 통신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할 때 많이 쓰지만 이제 주차장 들어가고 이제 나갈 때 많이 쓰이지만 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그 물건들, 물류 이동할 때 RFID를 다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게끔 그 근거리 센서들이 연동을 시켜줘가지고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이제 옆에 보면은 바코드 붙여놓는 게 있죠. 바코드라는 거는 검은색, 이렇게 막대기 많이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스캔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스캔하는 거고요. RFID는 주파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좀 비싸죠, 이게 더. 그래서 그렇게 쓰는 RFID가 있고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많이 붙어 있는 거. NFC, 비콘.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근거리용으로 기기들하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어요. 핸드폰 뒤에 다 연결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하죠. 여러분들 요즘 버스 탈 때 그냥 핸드폰 대고 타잖아요. 그죠? 거기 쓰이는 게 NFC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 연동시켜주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뭐야? 전부 다 가까운 거리에. 이게 뭐예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사물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파수나 이렇게 돼서 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무선으로 RFID 또는 뭐 NFC, 비콘, 또 와이파이, 또 블루투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근거리에 있는 사물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통신들을 이미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통신들이 앞으로는 더 발전을 해서 5 기반으로 이제 가면 이제 좀 더 큰 데이터들, 더 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사례들이 나오게 되겠죠.